안녕하세요. 위파인드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마포 건물 시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마포구에서 중개법인과 시공사를 맡고 계시는 권상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마포에서 디벨로퍼 일을 하고 있고요. 중개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마포구에서만 중개업도 하시면서 시공업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마포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고향이고 그곳에서 한 20년 가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지역을 잘 알아야지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포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선택했고, 저의 꿈은 나의 거리를 만들고 싶다. 내가 중개를 하고 내가 건물을 세우고 내가 만든 어떤 향수, 자취를 남겨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라 마포에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몇 년 하셨다고 하셨죠? 인테리어업은 20년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중개업은 4년째. 마포구의 건물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아닙니다. 두 마디도 됩니다. 일단 우리 마포 시장 상권에 대해서 맵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2021년도부터 3년도까지 거래량을 봤는데 단독주택 거래량과 근생의 거래량을 보면 22년도부터 많이 떨어지긴 했죠. 22년도에 주택 용도 변경이 막히다 보니까 매도하실 때 용도 변경이 안 돼서 그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보다는 이제 좀 근생이 그 전보다는 좀 잘 되고 있지 않나.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릴까요?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익률 분석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석 없이 막연하게 오를 거야 라고 해서 사는 시장은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익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수익률 분석하자면 건축 행위에 대한 공사 비가 세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임대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이 주변이 임대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분석이 끝나야 그 수익률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분석이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 그 분석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실패를 많이 겪으시죠. 평당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마다 특징별로 평당 얼마 이하로 해야 수익성이 나오는지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정한 평당가를 보자면 지역마다 다 갭 차이가 있어요. 연남동, 연남구, 미로 이런 쪽은 평당가 차이가 1,500에서 2,000 나요. 건축 행위에 대한 개발비를 넣었을 때 수익률, 그걸 이제 우리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는 나와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네요. 그래야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까? 너무 보수적이면 투자성도 적어지지만 투자성보다는 좀 위험성을 좀 감소를 좀 적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임대료의 상승분을 좀 많이 찼다고 보거든요. 근생을 만약에 사더라도 먹자 상권의 어떤 상가보다는 오피스 상권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 아무래도 마포 지역은 오피스 상권이 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DMC도 가깝고 2호선 라인이고 오피스의 임대료와 먹자 상권 임대료하고는 갭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아무래도 오피스가 좀 적죠. 하지만 안정적인 거라는 거죠. 오피스로 제일 좋은 곳이 제가 볼 땐 석유 1동이에요. 석유 1, 석유 2, 그 다음에 동교동까지 이렇게는 굉장히 오피스가 좋은데 여기서 강남과 마포의 차이점은요. 통임대의 임대료 합계 수준이에요. 강남은 매출이 뭐 수천억도 하는 업종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홍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 규모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에요. 임대료가 3,500 이 정도가 맥스예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3천도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3천에 맞춰서 건물을 사셔야 된다. 땅의 사이즈도 너무 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0평 땅을 내가 샀어요. 그 200평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에서는 400평이란 말이에요. 400평에 10만 원씩 잡아도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의 사이즈 회사가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 지역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정확히 판단해서 3천 이하의 내가 임대를 뽑겠다. 임차 수요를 생각을 하시고 그 매가를 조금 산정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밸류업이라고 하면 싸게 사서 공사비 투입해서 임대 맞추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임대를 얼마에 맞춰줄지 먼저 생각하고 건물을 사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매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120억짜리 건물을 사면 월세 3천만 원을 받으면 수익률은 3%가 나와요. 일단은 3% 정도는 맞출 수
정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아래 정도에서 최종 매가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내 기대 수익률이 5%면 60억 정도가 해야 5%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3%에 맞춰놓고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내면서 임대료 상향을 보는 거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 상한제가 있단 말이에요. 3%에서 5% 상한제에 걸려서 10년이 지나면 4.3%, 1.3% 올라가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리셋해갖고 시작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 데벨롭할 때만 해도 평당 신축 건물 600이면은 제가 소개하고 했거든요. 네. 지금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도 네. 사실 싼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강남은 네. 1,000만 원도 못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올랐냐, 자재비가 올랐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요. 자재비보다는 법령의 강화예요.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고 맞아요. 해체 심의도 봐야 되고 감독 행위를 다 해야 되는데 감독관 선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용도 올라갔고요. 비싸졌어요. 공사 입장에서는 실행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강남은 왜 비싸냐 이러더라고요. 강남은 구청에서 허가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재비는 똑같아도 강남은 1,200만 원 최소 줘야지 신축 행위를 하겠더라고요. 다른 지역들은 그걸 왜 해요? 왜 해체해서 용도 변경해요? 심의를 막 거치게 만드는 데도 많아요. 하지만 마포구는 도시재생산업으로 자기네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권장을 해요. 그래서 마포에서는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공사 비용으로 다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덤프트럭도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공사비가 좀 올라가는 건데 미로길이나 벚꽃길 외의 지역들은요 도로가 다 넓어요. 서교동이나 동교동 뭐 이런 지역은 공사하기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공사를 자신 있다, 공사해서 내가 디벨롭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죠. 공사를 하기 너무 좋은 조건들이 많은데 급매물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손님분들이 마포구를 진짜 좋아하세요. 강남권은 조금 한 번에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급매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사실 개인 사정이지 않습니까? 급매물이라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내가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된다거나 뭐 공여 상속이나 급매물이 간혹 나올 수는 있지만 네. 네, 그건 어떤 타이밍이죠. 사시는 분의. 디벨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미로길도 그렇고요. 홍산동도 주택지라고 봐야 돼요. 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곳은 합정동 1, 여기. 합정동 1, 2는 어때요? 이 그 당인리 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좀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엔터라든지 음식점, 카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당연히 발전소를 가보면 지대가 높아요. 연트럴 파크의 장점은 상권과 공원과 일체감이 있게끔 같은 라인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공원을 즐길 수가 있는데 당연히 발전소는 길을 한번 건너야 되고 좀 올라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권의 연계성이 연트럴 파크보다는 좀 못했죠. 단지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있어요. 당연히 발전소가 과연 한강 고수부지로 진입을 얼마나 시원하게 쉽게 할 수 있느냐. 한강을 즐기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합정 2지구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건물을 사실 때는 근생의 건물의 활용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주거단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합정 1동을 조금 더 추천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네. 서울시 2040 플랜에 보면은 한강변을 일단 개발하는 게 플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한강변 쪽으로 최대한 좀 접근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망원동이 왜 좋냐면 현재 가치가 저렴해요. 홍대 상권에 비해서 망원동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전철역이에요. 아무래도 망원역보다는 2호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전철역이다. 대신에 망원동은 한강이 가깝지 않나요? 합정동도 한강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망원동보다 한강변도 가깝고 2호선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죠. 망원동은 저렴한 비용 갖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괜찮아요. 한 방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구인가요, 마포구는? 되게 확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땅 모양을 보시면요. 연남동을 지나서 서대문으로 가는 연희동으로 넘어가는 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땅이고 또 신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이고 계속 퍼질 수 있는 땅들이 넓습니다. 제가 앞으로 쭉 보고 있는 동네가 용산이거든요. 근데 마포 옆이 용산이에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용산 지역도 눈물나게 보지만 그 용산과 붙어있는 마포 지역도 같이 크게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강남구가 아닌 마포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이제 대표님을 모셔왔는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